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오이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이어가며 그저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린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안락사 직전 보호소에서 데려온 그 강아지가 결국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처음 보호소에 간 건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날씨는 잔뜩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옷 속까지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집을 떠났고 남편과 저 사이에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보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반복되는 집안일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내가 없어도 누구 하나 크게 달라질 게 없겠구나. 그런 공허함 속에서 저는 우연히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봉사자 모집. 작은 글씨였지만 제 눈에는 유독 크게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고 접어둔 전단지를 다시 꺼내보고 결국 용기를 내어 그 길을 찾았습니다. 보호소는 오래된 건물에 좁은 철창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짖는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코끝에는 특유의 사료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발걸음이 떨려왔습니다. 낯설고 어수선한 그 공간에서 저는 한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고개를 돌리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짖지도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모습 같았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묻혀 살아온 제 자신 말입니다.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안락사 예정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깊게 생각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준비도 없었고 남편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가볍지만 따뜻한 온기가 팔에 전해졌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 가슴을 오래도록 덮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자 안에 앉아있는 강아지는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큰 눈을 뜨고 세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저와 강아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온 날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당신 힘들지 않겠어? 하고 물었습니다. 걱정 섞인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못마땅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전화를 걸어 엄마, 왜 또 그런 결정을 했어?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작은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 강아지 앞에 두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듯 눈치만 보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코를 들이밀더니 한 알씩 삼켜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방치된 탓에 기관지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약값과 치료비가 들었고 집안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는 것도 팍팍한데 굳이 저 아이까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힘든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품에 안은 생명을 다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가끔은 남편이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강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주고 산책을 나가고 작은 몸을 닦아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겐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아이고, 나이 들어 개까지 키우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덕담 같았지만 속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은근히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시선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커져갔고 남편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져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줄었고 집안에서도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강아지와 저 둘뿐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롭고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린 걸까? 아니면 이 아이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치우고 강아지와 함께 짧은 산책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 목도리를 고쳐두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평소와 달리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기척이 느껴지는 듯 짧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가 있나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강아지가 날카롭게 짖으며 온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사납게 남자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그 외침에 주변 집들의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이 열리며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강아지를 떨쳐내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아지는 제 발 옆에 앉아 헐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굳게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킨다고 믿었던 이 아이가 사실은 저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를 습격하려 했던 남자가 이미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위험한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그날 강아지가 없었다면 저는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소식을 듣고는 말없이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가끔 강아지 옆에 앉아 쓰다듬어 주었고 저녁 산책도 함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곁에 있던 작은 생명이 제 삶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강아지를 더 이상 내가 돌봐야 할 존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제 벗이었고 은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삶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무너져가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많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산책을 함께 나서며 오늘은 내가 줄게 잡을게.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주말이면 집에 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정말 엄마의 생명을 구했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함께 웃고 함께 걷고 작은 생명을 돌보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제 앞을 가로막던 강아지의 모습, 작은 몸으로 거대한 두려움에 맞서던 눈빛,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문득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만약 그날 보호소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아이의 눈빛을 외면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아이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숨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아났습니다. 강아지는 제게 삶의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버려졌던 작은 생명을 품으며 제가 오히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누군가 외면한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따뜻한 손길이 언젠가 나를 지켜줍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도 소중한 것은 곁을 지켜주는 작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작은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저하고 계시다면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만나요.